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자 사람입니다. 2년 연애하고 결혼을 준비하려던 찰나 상견례에서 파토나 나름 복수까지 감매고 파혼했어요. 2년을 연애했는데 파혼을 하게 된 게 한 달이 채 안 돼요. 참 웃기죠? 100년 가약을 맺을 거라 생각하고 진행하는 결혼 준비 상견례로 파토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제게 벌어졌네요. 부모님들은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라며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눈치세요. 오히려 인성 미리 알아. 결혼식 올린 거 아니고 결혼 준비 진행하다가 파토 낸 거 아니라 청첩장 돌려 되돌리기 번거로운 것도 아니고 천만 다행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저 역시도 털어내려고 이렇게 사연을 쓰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혹시라도 결혼을 준비하다 저희 집 다 사는 거 안 예비신랑과 예비시모로 인해 결혼을 무난하게 했다면 아마 막장 시어머니, 호구 잡힌 친정 이런 사연으로 이혼녀 딱지 붙이고 엉엉 울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어쨌든 제가 사연 들을 때 저런 너무 길면 지루하더라고요. 애청자인 만큼 빠르게 본론으로 이야기 잘할게요. 자기네 집에서는 누구누구 오실 거야? 우리 집? 상견례니까 그냥 부모님하고 나 이렇게 나가려고. 왜? 민우 씨네는 달라. 우리 집에서는 서로 집안끼리 다 보는 게 좋다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 오신다 하셨거든. 부모님은 당연히 오는 거고 할머니랑 누나네 부부랑 동생 그리고 이모가 같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모랑 이모부 정도 오실 것 같아. 2년간 연애한 남자친구랑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미래가 비슷해 함께 프로포즈 받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돌입하려고 했어요. 우선 양가 부모님께 각자 인사도 드리고 결혼 허락도 받았지만 상견례를 하고 날짜도 잡고 진행해야 하니 상견례 날짜를 의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뜸 이렇게 온 가족이 다 온다고 말해서 당황했어요. 네, 사실 볼 수 있으면 다 본다는 거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어떤 집안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포시 볼 수 있는 자리니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라면 밥 한 끼 먹는 게 뭐 대수인가 싶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건 겨우가 좀 아닌 것 같았어요. 상견례 자리를 이미 예비 시어머님께서 콕 집어서 장소를 정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자기야, 그런데 해송식당 가격은 알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걸 내가 알아야? 당연히 알아야지. 그냥 일반 식당이면 나도 뭐라고 안 할 텐데 인당 30만 원이 넘는 식당을 지금 자기가 말한 식구들 다 하면 300이 넘는데 한 끼 식사로 좀 과하지 않아? 상견례 이야기가 오가며 시어머님이 장소를 정했다며 저에게 예비신랑이 알려줬거든요. 해송식당이라고 이름을 알려주는데 솔직히 당황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종종 갔던 식당이라 알고 있었는데 예비신랑네는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어떻게 그 식당을 알지 싶었습니다. 사내 진미가 다 나오는 한정식이었는데 가격대가 있다 보니 쉽게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논할 곳은 아니라 싶었죠. 저 역시도 직장이라 돈을 잘 버는 축이지만 한 끼 가족들 외식에 100만 원을 훌쩍 쓸 만큼 대포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예비신랑이요? 예비신랑 역시 예비 시어머님이 식당을 알려줬다고 말했을 뿐 가격대는 모르고 그냥 고급 한정식 집이라 알고 있는 것 같았고요. 상견례는 각자 더치페이로 계산하니까 저렇게 실질적인 상견례에 불필요한 사람들까지 데리고 와서 식사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오시는 분들이 저희 부모님과 이야기를 오가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신랑은 좋은 식당이니까 온 가족이 인사도 할 겸 식사도 할 겸 겸사겸사 온다고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았어요. 저도 온 가족 다 와서 100만 원이라면 좋은 일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월급 반 정도의 가격이면 솔직히 부담된다 생각했거든요. 예비시댁에서 낼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니 예비신랑 주머니에서 나갈 테고
알고는 하는 소리일까 걱정이 돼서 말했던 거죠. 뭐, 한 끼에 30만 원이 넘는다고.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 어머님이 거기로 정했다고 해서 뭐가 맛있는 곳이길래 어머님이 그곳을 꼭 집어 말하셨을까 궁금해서 찾아봤지. 30만 원도 저렴한 축에 속하고 가격대가 나뉘고 더 높은 금액대도 있더라고. 사실 어머님이 그 식당 분위기가 마음에 드시는 건지 음식이 마음에 드시는 건지 어느 가격대를 생각하는진 모르겠어. 그냥 그거 제일 많이 먹는다길래 나는 민우 씨도 알고 있는 줄 알았지. 아무 생각 없이 식구들 줄줄이 상견례에 데리고 나온다고 말하다가 제가 인당 30만 원이 넘는 식사라고 말하니 놀란 토끼눈처럼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왠지 자주는 아니지만 집에서 누구 축하해줄 일이 있으면 가는 식당이라고 말하기 껄끄러웠어요. 혹시라도 자격지심으로 너네 집은 가는데 우리 집은 못 가라고 오해를 살 수 있을 거라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보다 한편으로는 예비 시어머님이 대체 이런 식당을 어떻게 알고 계시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말로는 친구분이 상견례 하실 때 그곳에서 식사하시고 음식도 분위기도 고급져서 엄청 좋다고 계속 자랑했다는데 정말 그런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우리는 민우 씨가 그렇게 온 가족 온다 하면 오빠랑 세연이 정도만 부를게. 우리 식구들만 인원 적으면 이상해 보일 수 있으니까. 왜? 다른 가족들도 불러. 할아버지도 계시잖아. 작은아버지랑도 사이 좋다고 하지 않았어? 이왕 부르는 거 다 같이 보면 좋잖아. 아니, 나는 굳이 결혼식이나 명절 때 봐도 되는데 우리 결혼준비회관에 이야기하는데 다 오시는 거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거의 듣기만 하실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음식 가격을 이야기했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만 조금 놀랐을 뿐 그 후에는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가족들에게 대접하고 싶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죠. 누구라도 가격대 나가는 음식이라면 주춤하기 마련이잖아요. 특별한 날도 아니고 상견례는 결혼하는 당사자 그리고 양가 부모님 정도에게 의미 있는 날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양가 부모님하고 결혼할 오빠 내외 정도만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 사실 불필요한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비신랑은 이왕 모이는 거 작은아버지의 할아버지네까지 다 불러서 맛있는 거 함께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 민혜 씨, 나는 그럴 생각 없어. 한 끼에 30만 원이 넘는데 왜 할아버지 작은아빠까지 식사 대접해야 해. 함께 이야기하고 챙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따로 식사 대접하고 만나 뵙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래? 하긴 우리 쪽에서 식구가 많이 나와서 자기가 부담해야 할 식사가 있으니 자기 식구들까지 부르는 건 부담될 수 있겠다. 그럼 뭐 별 수 없지. 다음에 자기 말대로 따로 찾아뵙고 식사라도 하자. 그때 자기 부담 안 되게 좀 더 저렴한 곳에서. 그럼 되겠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쪽 식구가 많이 나오니 제가 부담할 부분들이 부담될 수 있다는 이야기. 제가 맞게 들은 걸까 하고 말이에요. 저희 오빠도 이미 결혼을 하고 상견례를 해서 비용에 대해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신랑네 누나들도 결혼을 한 터라 모르지 않을 텐데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보통 상견례는 더치페이 하거나 물론 기분이 좋다면 어느 한쪽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상황이 다르지 않나요? 어느 식당이라는 걸 이미 예비 시어머님이 정해놓고 인원수를 논하는 건데 이렇게 장소를 정하고 본인 식구들을 더 많이 나오게 할 거면 보통 그 사람이 내는 거고요. 양가 부모님들이 내는 게 아니더라도 저나 민호 씨가 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인당 10만 원 내외일 때 아닌가요? 직장인 월급 뻔한데 결혼 준비에 들어갈 돈도 많은데 상견례에 몇백 쓰는 건 오버라 생각했습니다. 민우 씨,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왜 내가 민우 씨네 식구들 거를 부담해? 혹시 형님들 상견례 때 그렇게 했어? 누나네 결혼할 때도 안 가서 모르는데? 누나가 늙나? 민우 씨는 누나 상견례 때 안 갔으면서 누나는 왜 우리 상견례 때 와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 오빠 상견례 할 때 나는 갔었는데 더치페이 했어. 각자 집에서. 결혼 준비하려면 나간 돈도 많으니 자식들이 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시고 양가 어르신들이 서로 내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부담이니까 처음에 각자 내자고 하셔서 각자 냈거든. 혹시나 싶어 말을 더 했는데 가관이었습니다. 심지어 예비신랑은 누나 상견례에 가지도 않았으면서 결혼한 누나의 조카까지 데리고 올 생각이었거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 또는 저희 쪽에서 밥값을 낸다는 생각은 어떻게 한 건지 상견례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는 게 너무나 웃겼습니다. 이때 마음을 접었어야 했는데 경험이 없어서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나 싶었네요. 미련 곰탱이처럼요. 민우 씨, 기본은 양가 더치페이야. 기분이 좋다면 누군가가 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장소도 미리 정해서 알려주셨는데 식세비를 당연히 우리가 낸다고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 뭐 양보하고 이해한다고 쳐도 시부모님 정도지. 시이모님의 시할머님의 형님 가족까지. 이건 좀 오바인 것 같아. 민우 씨 말대로 인사드리는 자리가 필요한 거면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는 게 맞지. 함께 30만 원도 넘는 식당에서 넓어서 말도 제대로 나누지 못할 텐데 그럴 거면 뭐하러 만나? 할 말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 쪽에서 상견례 음식값을 내는 거라고 들었다 하네요. 그거 아니다. 그렇다고 한들 부모님과 당사자 정도라면 모를까. 없는 말 못해서 사돈의 팔종까지 다 끌고 나오는 분위기에 누가 좋다고 하겠냐고 반문했어요. 그렇게 제가 제 할 말 다 하니까 예비 신랑이 좀 당황한 눈치였어요. 자기가 듣기론 여자 쪽에서 음식값 지불하는 거 맞고 이왕이면 맛있고 고급스러운 자리에서 만났으면 해서 장소를 정했다고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오는 건 다들 궁금해해서 누나 결혼할 때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것 같아 예비 신랑부터라도 신경 쓰기 위해 다들 시간 내는 거라고 오해 말라고 하더라고요. 상견례 언제 할지 날짜도 안 정했는데 상견례 오기로 이미 말을 다 끝냈다는 사실에 더 놀랐네요. 자기야, 상견례 때 부모님이랑 나만 나가기로 했어. 다들 자기 말대로 따로 만남 자리 만들어서 인사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그래? 그럼 우리 집도 오빠네 보고 안 나오고 우리 부모님이랑 나만 나갈게. 상견례 인원으로 이야기한 다음 날 예비신랑이 전화로 말하더라고요. 간소화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양가 부모님과 예비신랑만 나온다고 했어요. 저 역시도 그럼 오빠네 부부가 나올 필요가 없으니 원래 생각했던 대로 양가 부모님과 당사자끼리 만나자 했죠. 식사 비용에 대해서 부모님께 미리 이야기를 해둘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비시댁이 넉넉지 않다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부담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상견례 분위기 봐서 제가 중간에 미리 결제하거나 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생각도 어처구니 없죠. 제가 왜 그 걱정을 했나 몰라요. 근데 이때는 뭐랄까 오로로 다 뭘로 오려 생각했다 안 되니까 심플하게 오는 예비시댁 어르신들이 조금 안쓰럽고 죄송하기도 했어요. 철없는 생각이었지만요. 니네 씨, 우리 출발해. 이따 만나? 그래. 상견례 당일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어요. 식당이 저희 집보다 예비신랑 내서 더 가깝거든요. 아침에 출발하면서 전화할 틈은 없어 톡 하나 빠르게 보냈어요. 예비신랑도 외출 준비하느라 바쁠 것 같았고요. 그렇게 도착했더니 약속 시간보다 15분 정도 빨리 도착했더라고요. 예약한 룸에 들어가 긴장감을 풀고 엄마 아빠랑 두런두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전화하려고 했는데 가까우니 시간 맞춰 이동하다 보면 차 아닐 수 있는데
최서방 위험하게 전화하지 말라고 부모님이 한사코 말리셔서 그냥 톡을 보냈죠. 우리 도착했다고요.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간이 참 안 가는 것 같았어요. 세상 살면서 시간이 그렇게 느리게 간 건 그때가 처음이라 느껴질 정도였죠. 5분 전이 되었는데 느는 나는 말도 없었어요. 톡을 보니 확인도 안 했더라고요. 전화를 받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무슨 일이지? 순간 황당했어요.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은 이미 지났고요. 이런 적 없었는데 당황해하는 절 보고 엄마는 놀라 무슨 일이냐 물었어요. 예비 신랑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 말을 하니까 주차하고 올라올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걱정도 하셨고요. 몇 번이나 전화를 하고 있는데 카톡이 왔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고 카톡. 무슨 일이지? 싶어서 확인했는데 입이 딱 벌어졌죠. 오늘 못 가겠다. 가족들끼리 식사 맛있게. 미안. 연락해도 못 받으니까 연락하지 말고. 정말 달랑 이 한 줄만 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당황하는 저와 다르게 엄마 아빠는 문자를 보더니 별 말씀 없으셨어요. 다행히 사고는 아닌 것 같다고 짧게 말씀하시더니 오빠 내외 부르라고 아빠가 엄마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원수로 예약해서 음식을 취소할 수 없으니 식당에 양해 구하고 20분 정도 음식 늦게 달라고 하시고 오빠 보고 지금 준비해서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오빠네는 식당에서 가까워 40분 뒤쯤 도착했고 그렇게 제 상견례 자리는 가족의 외식 자리가 되었어요. 화가 나고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어 하는 저에게 식구들은 오히려 담담하게 식사하고 인연이 아니라 생각하라고 다독여줬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전화도 아니고 문자로 연락 올 정도면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건 누구라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민우 씨, 나랑 이야기 좀 해. 어? 자기야. 도대체 영문을 알 수 없어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톡도 확인 안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끝난 건가 싶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뒤도 안 닦는 이 찝찝함으로 지내기 정말 답답했어요. 다혼을 했다면 그 이유라도 알고 싶었고요. 결혼 준비 착실하게 잘하고 있었고 상견례 장소도 예비 시어머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날짜도 잡았으니까요. 심지어 당일 아침 출발한다고 했을 때도 이상이 없었는데 참석하지 않다니요. 이유라도 알아야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되던 욕이라도 한바탕 시원하게 하든지 할 것 같아서 회사 앞으로 찾아갔어요. 너 자기랑 할 이야기 없는데. 왜 할 이야기가 없어? 상견례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게 어떤 뜻인 줄 알고 하는 말이야. 오, 알아. 아니까 연락하지 말라는 거지. 그 뜻을 모르는 건 내가 아니라 자기 같네. 뭐? 엄마가 너랑 결혼하지 말래.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른들한테 밥 한 끼 못 사는 여자랑 결혼하면 나만 고생한다고. 잘 사는 여자랑 결혼하래. 그래서 그렇게 됐어. 지금껏 내가 만나던 그 사람 맞나? 제 길을 의심했어요. 이런 대답은 마마보이나 하는 거 아니었나요? 연애하는 내내 예비 시어머님이랑 어떤 말도 못 들었고 그렇게 살가운 사이도 아닌 걸로 아는데 예비 시어머님이 이렇게 저 모르게 뒤에서 장난질을 한다는 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죠. 진짜 이런 표현 벽에 떨어져 잘 사과하지 않는데 진짜 쥐뿔도 없으면서 돈 타령한다는 게 웃겼어요. 가진 것도 없는 집에서 인당 30만 원이 넘는 한정식집 예약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돈의 가치도 모르고 돈 쓸 줄도 모르고 써본 적 없는 그런 집에서 잘 사는 여자 잘 사는 집을 논하니까 새어나오는 웃음을 멈출 수 없더라고요. 그래? 그래? 나는 또 내가 뭘 잘못했나. 미니 씨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했는데
그런 이유라면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겠네. 근데 민우 씨, 나보다 더 잘 사는 집 찾으려면 고생 좀 해야겠다. 잘 사는 여자 만나라는 말이 웃겨? 그리고 더 잘 사는 집 찾는데 웬 고생? 자기 너무 화나서 실성한 거 아니야? 제가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아가며 이야기하자 예비신랑이 오히려 화가 너무 났는데 애써 숨기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 웃겨서 하는 말이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잘 사는 집이어서 강남에 빌딩도 있고 경기권에 땅도 꽤 있어요. 지금은 강남 음마아파트 일대가 워낙 비싸지만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때부터 운 좋다면 운 좋은 케이스로 산 집이 시기를 잘 만나 자산을 부풀려줬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있는 돈이라도 불필요하게 펑펑 써가며 자랑할 건 더더욱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때부터 운이 좋아 집에 자산이 쌓이기 시작했지만 오히려 그걸 더 주의해야 한다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아빠도 저도. 노력해서 번 돈보다 그렇지 않은 돈은 상대를 가기 어렵다며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말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도 지금 여유로우시지만 텃밭에서 당신 드실 야채는 매번 해드시고 겨울 김장 배추까지 직접 농사 지을 정도니까요. 손으로 땀 흘리지 않으면 유산받을 자격도 없다 하셔서 아빠도 저도 당연히 어릴 때부터 집 재산과 다르게 직업, 할 일, 부지런함 이런 게 몸에 배었고요. 그런 걸 알 리 없는 예비신랑이 잘 사는 여자를 운운하고 저희 집 재산을 무시하니까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가진 거 쥐뿔없는 집이라 생각하는 게 이 정도인가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빠의 저력을 웃어대고 싶었죠. 너무 웃겨서 눈물이 날라고 하네. 혹시 우리 지난번 강남 맛집 찾으러 갈 때 뒷골목인데도 상권 엄청나서 이런 데 건물 사서 카페 하고 싶다고 한 말 기억해. 구역 이거 왜 갑자기 넣어? 그러고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왜? 삼성역 뒤쪽으로 새로 지하철역 생긴대. 그 뒤쪽. 기억 안 나나 보네. 거기 일대가 우리 아빠 건물인데 혹시 나는 민우 씨가 우리 아빠 건물 알고 그 이야기 하는 줄 알고 그땐 깜짝 놀랐거든. 그런데 모르고 한 소리길래 그냥 그렇다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잘 사는 여자를 원하는 줄 알았으면 그때 알려줄 걸 그랬나 봐. 민우 씨가 넘보던 그 라인 반이 우리 아빠 건물이었다고.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말했습니다. 정말 큰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권 있는 건물 뒷골목 쪽에 아빠 명의로 된 건물이 3개 있거든요.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미리 받은 건 1개인데 아빠도 투자를 잘하셔서 늘리신 거죠. 다른 곳에도 매매할 수 있었는데 한 곳에 있으면 관리하기 더 수월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큰 빌딩이라도 세우려면 비슷한 위치가 좋다고 그 뒷골목 쪽에 건물을 사셨습니다. 근데 우연히 예비신랑이 맛집이라고 찾아온 가게가 그 골목에 있었고 골목 상권이 꽤 잘 이루어져 있어 탐내더라고요. 너무 복잡한 곳보다 요즘에는 이런 게 더 잘 먹힌다면서요. 순간 우리 아빠 건물 아나? 그땐 의아했는데 그런 거 없이 정말 수수하게 바랬던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니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진짜 웃기다. 민우 씨랑 어머님 댁이 그렇다면 뭐 내가 어떻게 해? 굳이 나보다 잘 사는 여자랑 결혼해야 한다길래 기준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나보다 잘 사는 여자라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 나보다 못 사는 여자면 어떡해. 앞으로 좋은 여자 만나. 그렇게 뜻이 확고하다면 내가 어떻게 할지도 못하지. 알았어. 민우 씨 뜻이 있으니 나는 이만 갈게. 잘해봐. 저기요 할 말만 하고 가는 게 어딨어. 여기 주말. 잠깐만 저기요.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더니 딱 그랬습니다. 제가 회사 앞으로 찾아갔을 때만 해도 저에게 할 말 없다고 차게 굴더니 제가 아빠 재산을 공개하자 갑자기 제가
제 할 말만 하고 간다네요. 커피숍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일어났는데 저를 문 앞까지 따라오며 저에게 더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할 이야기 없다고 했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압박음을 이야기한 것도 뻔히 이럴 거 알고 한 건데 시커먼 속내, 못난 속내 다 들켜놓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기를 바라는 건지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는 할 이야기 없다고 뿌리치고 제 갈 길을 갔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나?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지은 씨 계세요? 네, 전데요? 본인 맞으시죠? 최민을 씨가 보낸 꽃다발입니다. 여기 인수자에 사인해주세요. 나들이 뭐예요? 예비 신랑? 엄청 사랑하나 보다. 나들이님은 좋겠다. 로맨티스트랑 연애하고. 회사로 큰 꽃바구니가 도착했어요. 예비 신랑이 보낸 거죠. 회사 사람들은 그 내막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신 부럽다는 말을 하기 바빴고요. 꽃바구니 안에 카드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펴보니 적힌 말은 더 가관이더라고요. 지은아, 나는 너를 사랑해.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엄마는 지은이 너를 아직 모르니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앞서 그러신 거지. 내 마음은 변치 않아. 우리 다시 잘해보자. 연락 기다릴게. 아?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럼 그렇지. 라는 생각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 이후 저에게 연락 오는 거 다 차단하고 회사 앞에 있는 거 다른 직원이 알려줘서 뒷문으로 나가고 그렇게 며칠을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회사로 꽃다발을 보냈네요. 너무 뻔한 스토리에 카드를 쓰레기통으로 보내고 업무를 보았죠.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지은 씨 계세요? 네, 전데요? 여기 음료 배달 왔습니다. 어디 둘까요? 네. 예상하셨죠? 맞아요.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꽃다발을 보냈는데 아무런 대꾸가 없자 다시 음료를 보냈더라고요. 저희 사무실 직원이 15명 정도인데 사무실 직원 거 모두요. 커피부터 티, 에이드까지 음료도 종류별이지만 간단하게 과자도 보내줘서 사무실에서 그날 저 인기 만점이었어요. 제 기분과는 다르게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쉽게 끝나지 않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그냥 끝내기 싫었어요. 예비신랑 네가 그렇게 해서 내 마음도 다 떴으니 이제 이런 수고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보다 똑같이 복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신랑에게 전화를 했죠. 자기야, 풀렸어? 조금. 그래? 다행이야. 엄마도 엄청 미안해하고 계셔. 사돈 어른들하고 약속한 건데 당신이 생각 짧았다고 나한테 얼마나 자기에게 사과했냐고. 마음 풀릴 때까지 회사로 뭐라도 보내라고 얼마나 잔소리하던지. 다행이다. 엄마 말대로 하니까 자기 화가 풀렸네. 와, 내가 만나던 사람이 이렇게 마마보이의 바보 천치였는지 몰랐네요. 제 예상대로 아무런 대꾸도 안 했으면 또 회사로 뭘 보낼 생각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비 시어머님이 엄청 미안해하신다고 덧붙였어요. 상견례는 어른들끼리 약속인데 그날 아들의 미래만 생각하고 어른으로서의 할 일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면서 실없이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 다 그런 거 아니냐며 허허 웃었습니다. 전화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하게 조금이라도 남은 미련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걸 느꼈으니까요. 그래도 복수는 해야 하잖아요. 용건을 말했습니다. 그럼 상견례는 다시 지내야 할 거야.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자기 편한 날짜로 맞추면 언제든 나가신다고 했어. 장소는 지난번 거기. 자기 하자는 대로 하시자는데? 지난번 상견례 때는 장소 딱 정해서 통보하시고 정말 사돈의 8종까지 상견례 자리에 다 몰고 올 기세시더니 이제는 제 마음대로 하라고 주도권을 넘기셨네요. 콧방귀가 절로 나왔어요. 그 이유를 너무 잘 아니까요. 눈에는 눈,
이해는 무식한 방법이지만 그 방법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예비 시어머님이 말씀해준 곳에 음식이 너무 맛있었는데 같이 못 먹어서 아쉬웠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예비 신랑이 엄마가 거기 음식 먹어봤으면 마음에 들어 했을 거라는데 다행이라며 엄청 좋아했어요. 그런 음식 먹어본 적 없었을 텐데 마음에 들어 했을 거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말에 예비 신랑이나 예비 시어머님 수준을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레 그곳에서 상견례 하기로 다시 잡았습니다. 자기야, 이번에는 식구들 많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왜? 지난번엔 식사비 부담이라서 양가 부모님하고 당사자만 보자며. 그랬는데 민우 씨 못 오는 바람에 예약 인원수 있어서 취소 못하니 오빠네 가족 불렀거든. 너무 좋아하더라고. 결혼 준비하면 다 빠지고 결혼하면 저축해야지 또 언제 대접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인사도 할 겸 맛있는 거 같이 먹는 자리 마련해도 괜찮겠다 싶더라고. 역시 우리 자기는 통도 크고 생각도 깊다. 식구들 다 불렀으면 좋겠다는 말을 제가 하니 당연히 식사비를 제가 낼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죠. 한바탕 먹일 생각으로 들떠 있으니 가능한 한 명이라도 더 부르는 게 저에겐 유리하니까요. 지난번 30만 원대를 예약했는데 거기서 인당 7만 원 추가하면 제철 음식이 2개 더 나오는데 그 구성이 가장 베스트 메뉴래. 일단 메뉴는 그걸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자기가 와서 먹어봤으니 자기가 정하는 걸로 하면 되겠다. 그리고 지난번 말처럼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작은아빠, 작은엄마, 오빠, 새언니, 초등학교 조카 1명까지. 우리 가족은 나 이외에 이렇게 오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대략 부가세 생각하면 우리 집만 300만 원 정도. 우습지? 하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신났던 예비신랑은 자기네도 원래 오기로 했던 식구들 다 온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예비시어머님이 화내셨던 이야기도 덧붙였어요. 지난 상견례에서 식사를 여자 집에서 낸다고 이미 식구들한테 다 자랑해뒀는데 못 가게 돼서 식구들 보기 창피했다고요. 이제는 엄마가 어깨 힘주고 자랑할 수 있겠다고 좋아하시겠다는데 거의 없었죠. 여전히 내가 낼 거라는 생각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제 연기가 꽤 괜찮았구나.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혹시라도 의심하고 양가 부모님만 보자고 하면 제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까요. 자기야, 그럼 언제가 좋아? 나? 나는 다 괜찮아. 어머님이 뭐 하시는 거 있지 않았어. 우리 가족들은 상대적으로 시간 맞추기 편하니 민우 씨가 어머님하고 일정 마치고 예약해서 나한테 시간 알려줘. 그럼 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그럼 엄마랑 이야기하고 예약해둘게. 그리고 잠시 후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쪽은 부모님, 할아버지, 작은아빠 내외분, 오빠네 내외, 조카이고 예비신랑네는 부모님, 할머니, 언니네 가족 4명, 여동생, 이모네 내외분, 그리고 예비신랑과 저 이렇게 20명으로 예약했다고요. 알았다고 답하는데 생각보다 인원이 많아 놀랬어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 고급스러운 곳에서 대접하고 싶다고 욕심을 낸 건 예비 시어머님이고 예비 신랑이니 당연히 해야 하죠. 저도 지난번 약속 파토 낸 덕에 고스란히 외식비로 날렸으니 이 정도는 양호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지난번과 다르게 아침부터 저의 움직임을 체크하는 예비 신랑이 웃겼어요. 지난번엔 내가 출발했다는 톡에 짧은 답만 하나 주더니 이렇게 내 움직임을 체크할 정도로 이번 상견례가 상당한 의미를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자기야, 준비하고 있어? 긴장된다. 우리 가족들은 벌써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 30분이면 가는데 이미 2시간 전에 다 준비 끝낸 거 있지. 지난번 상견례 때도 연락해도 답도 없고 약속 시간 지나서도 전화도 안 받더니 이제는 아침부터 전화에 문자에 아주 웃겼어요. 심지어 데리러 갈까라고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욕이 나올 뻔했죠. 식구들이랑 간다고 출발하니 있다고 보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 15분 전 도착했다는 예비신랑 문자도 받았어요.
조금 늦을 것 같다고 답하고 저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웃음이 나고 통쾌한 그 현장을 못 본다는 게 조금 아쉬웠지만 이미 저도 당해봐서 그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니니 빨리 시간이 지나길 기다렸죠. 약속한 시간이 10분 정도 지나자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문자로도 연락이 없다며 어디까지 왔는지 더 늦는지 다른 식구들도 다 늦는 건지 한참이나 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문자 하나 보냈습니다. 오늘 못 가겠다. 가족들끼리 식사 맛있게 해. 미안. 연락해도 못 받으니까 연락하지 말고. 아빠가 더 잘 사는 남자랑 결혼하래. 아, 그리고 우리 가족 식사는 걱정하지 마. 우리 집에서 종종 가던 식당이라 내가 미리 연락해서 인원수 조정해놨어. 민우 씨 식구들 음식만 예약해뒀으니 그것만 먹고 가면 되니까 식구들끼리 외식했다 생각해. 나도 그랬으니. 그렇게 저 파혼했어요. 바보같이 당하기 싫어서 속 시원하게 똑같이 복수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한 거 있죠? 저희 식구까지 음식값을 내게 했으면 더 사이다였을까요?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는 왜 그랬냐고 다소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한테도 할아버지한테도 헛돈 쓰는 거 아니라고 배운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분수에 맞지 않는 한 끼 식사, 욕심내서 당신 가족들 먹이는 것조차도 버거운 사람들에게 저희 가족 식비까지 덤탱이 쓰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사돈의 팔촌까지 끌고 와 생색내고 싶어한 그 마음만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 정도였죠. 사실 저도 예약 인원 변경의 전까지는 좀 고민했어요. 그래도 끝이 너무 지저분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전화해 양해를 구하고 룸 변경 없이 인원수 조정만 요청드렸던 거고요. 인원수가 변경되면 룸도 변경되고 그러면 미리 눈치를 챌 것 같았거든요. 여하튼 그렇게 전 타운했습니다. 흔히 집안 보고 결혼해라.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산이 있어도 열심히 사시는 아빠, 할아버지 보고 자라서 그런가. 그런 거 크게 상관없이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은 게 있어요. 비슷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예비신랑이 집안을 보니 아니었기에 이제는 집안을 보려고요. 집안을 본다니까 잘 사는 집, 어느 정도 재력을 갖춘 집이라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아니라 성실함, 정직함 같은 거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직 제가 철이 덜 나은지 모르겠지만 쥐뿔도 없는 모든 사람들이 남 등쳐먹을 생각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만난 사람이 운 나쁜 케이스일 뿐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을 만나 사랑하면 베스트지만 TV나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꼭 저와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회사 사람들은 은근히 회사로 또 음료수 이벤트 오는 거 아니냐고 우스갯소리로 말해서 다음번 남친 생길 때까지 꿈도 꾸지 말라고 농담삼아 으름장 놓았더니 놀라더라고요. 결혼 이야기 오갔던 걸로 알았는데 꽃다발 음료 선물 오고 잘 진행된 거 아니었냐고요. 회사 사람들은 회사로 예비신랑이 자꾸 뭘 보내서 프로포즈 대대적으로 하겠구나. 저 모르게 말이 오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왜 헤어졌는지 궁금해하는 눈치던데. 회사 생활 해보니 이런 사생활 이야기하는 거 결국 저에게 마이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좋게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요즘 회사 생활 하는데 연말이 되니 마음이 쓸쓸해요. 누가 알았겠어요? 내년 봄 결혼 준비에 한창 열을 올려야 할 바쁠 연말에 이렇게 혼자 썰TV 시청자분들에게 하소연할 줄 말이에요. 그래도 이게 은근 매력 있네요. 세세하게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이 시간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외롭지 않은 느낌이에요. 부모님도 자세한 속내는 모르시고 상견례 다시 잡고 제가 안 갔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못했거든요. 말해봤자 부모님한테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은 느낌. 아시죠?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을 곳 있어서 다행이에요. 긴 글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똥차 가면 벤츠 온다던데 저 내년엔 좀 기대해도 되겠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